여러분, 오늘 아침 화장실에 앉으셨습니까? 아니면 또 그냥 나오셨습니까? 사흘째, 나흘째 소식이 없는데 배는 점점 빵빵하게 불어오고 아무리 힘을 줘도 꼼짝도 안 하고 식은땀만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던 그 순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다 결국 약국에 달려가 변비약을 사 드셨죠. 그날은 겨우 해결했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약을 찾게 되고 어느새 한 알로는 안 되어서 두 알, 세 알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우리가 그토록 좋다고 믿어온 그 방법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 장을 돌처럼 굳히고 있었는지, 그리고 약 한 알 없이도 우리 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게 됩니다. 저는 소화기 분야에서 2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변비로 고통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변비의 진짜 원인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그 방법들이 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을 더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왜 우리 장이 이렇게 말을 안 듣게 되는지 그 숨겨진 원리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둘째, 변비약의 무서운 진실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약의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물과 섬유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우리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만으로 장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되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경북 경주에 사시는 박명순 어머니, 올해 74살이십니다.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세 자녀를 혼자 키워내신 정말 강인하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명순 어머니가 몇 해 전부터 변비 때문에 사는 게 괴롭다고 하실 정도로 힘드셨습니다. 사나흘씩 화장실을 못 가시다 보니 배는 점점 단단하게 굳어지고 밥맛도 뚝 떨어지셨습니다. 변비약을 드시면 그날 하루는 해결이 됐지만 다음 날 다시 원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약을 드셔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채소도 열심히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 변비약도 빠지지 않고 먹는데 왜 이렇게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순 어머니의 이 말씀에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왜 안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지금 하고 계신 그 방법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이지 우리 나이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명순 어머니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다시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우리 장이 이렇게 느려지고 굳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장을 한번 오래된 시냇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 우리 장은 산 위에서 힘차게 흘러내려오는 맑은 시냇물과 같습니다. 물살이 새고 돌 사이를 거침없이 빠져나가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면 그 시냇물은 어떻게 될까요? 물살이 약해지고 바닥에는 모래와 이끼가 쌓이고 물이 고여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장도 똑같습니다. 우리 대장은 스스로 꿈틀꿈틀 움직이며 변을 항문 쪽으로 밀어내립니다. 이것을 연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70 이후 어르신의 잔군동 속도는 30대에 비해 훨씬 느려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밀어내는 힘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변이 장 안에서 오래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대장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변에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일입니다. 변이 오래 머물수록 대장은 그 안에 물기를 야금야금 더 많이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변은 점점 마르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 전체의 수분도 함께 줄어듭니다. 젊을 때보다 몸속 수분이 상당히 감소하고 게다가 갈증을 느끼는 감각마저 둔해집니다. 몸이 물을 달라고 외치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제대로 못 듣게 되는 겁니다. 장 안쪽이 점점 더 메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혹은 누워서 지내십니다. 그런데 우리 장은 우리 몸이 움직일 때 함께 흔들리고 자극을 받아 움직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장도 함께 잠들어 버립니다. 이 세 가지, 느려진 연동 운동, 메마른 장, 줄어든 활동량, 이것이 나이 들어 생기는 변비의 진짜 뿌리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변비와는 원인 자체가 다릅니다. 해결 방법도 완전히 달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움직임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식사 후에 집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도시는 것, 날씨 좋은 날 동네를 30분 정도 천천히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잠든 장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서도 꾸준히 걸으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변비 빈도가 훨씬 낮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밤새 비어있던 위에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 위와 장이 반사적으로 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신호인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꼭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변비약에 관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변비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한 알이었는데 지금은 두 알, 세 알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약을 드셔도 예전만큼 반응이 없어지셨습니까? 이게 왜 생기는 일인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변비약 중에 자극성 하제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약은 장벽을 직접 자극해서 억지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찍으로 지친 말을 때려서 억지로 달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달리지만 매일 채찍을 맞은 말은 결국 기진맥진해서 쓰러집니다. 우리 장도 똑같습니다. 매일 자극을 받다 보면 장은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약이 대신 해주니 장 자체가 게을러지는 겁니다. 전문적으로는 이것을 무력성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한 알로 충분했던 것이 나중에는 두 알, 세 알이 필요해지고 결국에는 약을 먹어도 반응이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장 스스로의 힘이 약에 의존하다 점점 소멸해 가는 겁니다. 자극성 하제를 오랜 기간 매일 복용하신 분들에게서 장 기능이 뚜렷하게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나이든 장에는 이 위험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약을 무조건 다 끊으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고 처방하신 약은 반드시 지켜서 드셔야 합니다. 다만 약국에서 본인 스스로 사서 매일 의지하는 그 습관이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압약, 진통제, 철분제, 일부 위장약, 신경안정제 같은 약들도 장을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보통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잖아요. 갑자기 변비가 심해지셨다면 최근에 새로 드시기 시작한 약이 있는지 꼭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보세요. 약을 함부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바르게 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물과 섬유질에 관한 잘못된 상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정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변비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루 종일 물을 벌컥벌컥 드시고 현미밥에 생채소를 잔뜩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오히려 변비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먼저 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수분을 붙잡아 두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물을 드셔도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밤새 화장실만 들락거리고 정작 장은 여전히 메마른 채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는 것, 이것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한 잔입니다. 이후에는 한꺼번에 벌컥 드시지 마시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 미역국, 된장국 같은 따뜻한 국물 음식을 곁들이시면 장 깊숙이 수분을 자연스럽게 전달해 줍니다.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이 나이 든 장에는 훨씬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이제 섬유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섬유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는 불용성 섬유질이라고 해서 물에 녹지 않는 거친 섬유질입니다. 현미, 통밀, 거친 채소 줄기 같은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수용성 섬유질이라고 해서 물에 녹아 끈적끈적해지는 부드러운 섬유질입니다. 젊고 장이 튼튼한 사람은 거친 섬유질이 장을 자극해서 변을 밀어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장이 느리고 메마른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느려진 장 속에 거친 섬유질이 잔뜩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좁아진 수도관에 굵은 나뭇가지를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더 꽉 막힙니다. 배는 빵빵하게 부풀고 가스가 차고 심하면 더 심한 변비가 생깁니다. 게다가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친 섬유질만 늘리면 그 섬유질이 변 속의 물기까지 빨아들여 변을 더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열심히 현미밥에 생채소를 드셨는데 오히려 배가 더 더부룩하고 변이 더 안 나왔던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이에 맞는 섬유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에 녹아 끈적해지는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이 끈적한 성분이 변을 부드럽게 감싸 마치 미끄럼틀처럼 매끄럽게 내려가게 해줍니다. 어떤 음식에 이런 성분이 많을까요?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그 미끈미끈한 점액질이 바로 우리 장을 매끄럽게 해주는 보물입니다. 마, 오크라, 나토처럼 끈적끈적한 음식도 아주 좋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 찐 단호박, 부드러운 호박죽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잘 맞습니다. 채소를 드시더라도 생으로 거칠게 드시기보다 푹 익혀서 부드럽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섬유질도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효과가 납니다. 미역국처럼 국물과 함께 드시면 자연스럽게 물도 같이 섭취하게 되니 가장 좋습니다. 명순 어머니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이분이 드시던 것들을 여쭈어보니 아침마다 현미밥에 생양배추 쌈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변비에 좋다는 말을 들으셨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장을 더 막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역국과 잘 익힌 나물로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의학의 지혜로 보는 우리 나이든 장의 진짜 문제, 그리고 집 부엌에서 찾는 해결책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나이가 들면 몸을 따뜻하게 움직이는 기운이 서서히 식어간다고 봅니다. 특히 아랫배에 따뜻한 기운이 떨어지면 대장이 차갑고 느려집니다. 아랫배가 늘 서늘하고 소변을 자주 보시고 손발이 차신 분들이라면 이 신호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촉촉하게 적시는 진액이라는 물기도 나이와 함께 줄어듭니다. 진액이 줄면 장 안쪽이 메말라 변이 들러붙고 굳어집니다. 정리하면 나이든 장의 변비는 차갑고 느리고 메마른 세 가지 문제가 겹쳐서 생깁니다. 따라서 해결의 방향도 분명합니다. 장을 따뜻하게, 촉촉하게, 부드럽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음식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탁에 오래전부터 있어온 고추장을 생각해 보세요. 발효된 고추장에는 장을 자극해 점액 분비를 돕는 성분이 있어 변이 잘 내려가게 도와줍니다. 또한 장을 따뜻하게 두고 혈액순환을 도와 잔군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속이 약하신 분들도 계시니 생고추를 무리하게 드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발효된 고추장은 자극이 부드럽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큰술을 밥에 비벼 드시거나 채소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생강차도 아주 좋습니다. 얇게 점인 생강을 따뜻한 물에 우려 드시면 아랫배가 훈훈해지고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아이스크림이나 찬 음료, 날것의 차가운 음식은 이미 차가워진 우리 장을 더 차게 만드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장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방법입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들기름이나 참기름,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장 안쪽 벽을 코팅하는 점막도 함께 메마릅니다. 그러면 변이 장벽에 달라붙어 잘 내려오지 못합니다. 이때 좋은 기름이 그 마른 장벽에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통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호두, 잣, 참기름 같은 기름진 음식이 메마른 장을 촉촉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침 공복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소주잔 반잔 정도, 즉 한 숟갈을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빈속에 좋은 기름이 들어가면 밤새 메말랐던 장벽을 부드럽게 적셔줍니다. 아침이 부담스러우시면 나물 무칠 때 넉넉히 두르시거나 호두 몇 알을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느끼러울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들기름은 쉽게 산화되니 작은 병으로 사셔서 냉장 보관하시고 신선할 때 드세요. 또 한 가지 아마씨를 갈아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씨에는 부드러운 섬유질과 좋은 기름이 함께 들어있어 나이든 장에 잘 맞습니다. 다만 통째로 드시면 소화가 안 되니 반드시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따뜻한 죽이나 요구르트에 한 숟갈 섞어 드시면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우리 장 속의 작은 일꾼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균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균이 많으면 장이 건강하고 변이 부드럽습니다. 나쁜 균이 늘어나면 가스가 차고 변이 굳고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좋은 균이 점점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장 속 유익균이 상당히 감소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의 일꾼들이 늙고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드셔온 발효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잘 익은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이 안에 좋은 균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꾸준히 발효 음식을 드신 분들의 장 건강이 훨씬 좋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먹이까지 함께 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역, 다시마, 잘 익은 바나나, 익힌 양파 같은 부드러운 섬유질이 바로 이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좋은 균을 심고 먹이를 주면 메마른 황무지 같던 우리 장이 다시 기름진 텃밭처럼 살아납니다. 반대로 기름지고 달고 가공된 과자나 빵 같은 음식은 나쁜 균의 먹이가 되어 좋은 균이 설 자리를 빼앗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드시던 소박한 밥상, 잡곡밥에 나물, 된장국, 김치 한 접시가 사실은 장 건강에 가장 좋은 밥상이었던 겁니다. 여섯 번째,
돈 한 푼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바로 배 마사지입니다. 우리 대장은 뱃속에서 오른쪽 아랫배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배 위쪽을 가로질러 왼쪽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변은 바로 이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잠든 장이 깨어나 변을 밀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워서 무릎을 살짝 세우고 배의 힘을 완전히 뺍니다. 두 손을 따뜻하게 비벼대운 다음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반드시 시계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변이 내려가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5분에서 10분 하루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차가운 손보다 따뜻한 손이 장을 데워주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먼저 비벼서 따뜻하게 하고 시작하세요. 규칙적인 복부 마사지가 어르신의 변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 보고들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돈도 들지 않는 참 고마운 방법입니다. 배 마사지와 함께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에도 체내 시계가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들이면 장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스스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화장실에 5분 정도 편안히 앉아보세요. 당장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앉는 그 습관 자체가 우리 장을 다시 길들이는 겁니다. 다만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오래 보거나 힘을 과도하게 주며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5분 안에 신호가 없으면 일어나시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변이가 느껴질 때는 절대 참지 마세요. 손님이 와 있거나 외출 중이라도 신호가 오면 가능한 한 빨리 화장실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변을 자꾸 참으면 우리 장이 신호 보내기를 점점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변비가 더 깊어집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세요. 7번째, 마음과 장의 관계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을 흔히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면 장도 함께 굳어집니다. 외로움, 걱정, 스트레스가 변비를 심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연구로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변비가 더 심한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비를 다스리는데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가까운 분들과 자주 이야기 나누시고 햇볕을 쬐며 산책하시고 즐거운 일을 찾으세요.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아침 햇볕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몸의 리듬이 바르게 맞춰져 장도 제때 움직이게 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이 곧 장을 돌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8번째,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노화로 인한 일반적인 변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변비는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평소에 괜찮으셨던 분이 갑자기 변비가 생겼을 때, 특히 몇 주 사이에 갑자기 변이 안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둘째,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변 색깔이 까맣게 변했을 때입니다. 셋째, 변이 갑자기 연필처럼 가늘어진 경우입니다. 장 어딘가가 좁아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다섯째, 배가 심하게 아프고 단단하게 부풀며 가스도 변도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장이 막혀 있을 수 있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대장암은 초기에 단순 변비처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0세가 넘으셨다면 5년에 한 번씩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검사 한 번이 우리 생명을 지킵니다. 겁을 드리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위험 신호만 없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호가 보이면 혼자 참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변 이야기를 자식들 앞에서, 의사 앞에서 꺼내기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비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건강 신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큰 병을 일찍 막는 길입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곁에 계셔주시는 것입니다. 힘드시면 꼭 말씀하시고 함께 병원을 찾으세요. 이제 오늘 배운 모든 것을 하루 일과 속에 어떻게 녹여낼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누운 채로 따뜻하게 손을 비벼 배를 시계 방향으로 5분 문질러 줍니다. 일어나셔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고 이어서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한 숟갈 드세요. 아침 식사로는 된장국에 잘 익힌 나물과 잘 익은 김치를 곁들입니다. 식사 후에는 화장실에 5분 편안히 앉아보세요. 오전에는 동네를 천천히 30분 산책하시면서 물도 조금씩 나눠 드십니다. 점심에는 미역국이나 다시마 국물, 마나나토 같은 끈적한 음식을 곁들이세요. 밥에 고추장을 한 큰술 비벼 드셔도 좋습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호두 몇 알이나 잘 익은 바나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국물 음식과 발효 음식을 챙기시고 식사 후 가볍게 집안을 거니세요.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찜질팩을 아랫배에 10분에서 15분 올려두시고 다시 한번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채워가시면 약 하나 없이도 우리 장은 매일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이제 명순 어머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현미밥에 생채소만 드시던 것을 미역국과 잘 익힌 나물로 바꾸시고 아침마다 들기름 한 숟갈과 따뜻한 물을 챙기시고 매일 아침 배 마사지를 시작하시고 오전에 동네를 한 바퀴 걸으시고 저녁에는 잘 익은 김치와 된장국을 드셨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제 진료실에 다시 오신 명순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변비라는 말을 잊고 살고 있어요. 시장에도 다시 나가게 됐고요. 비싼 약도 특별한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식탁에 늘 있던 평범한 음식들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그분의 장을 다시 살려낸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이 느려지고 차가워지고 메마릅니다. 이것이 우리 변비의 뿌리입니다. 자극성 변비약을 오래 의존하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잃으니 함부로 남용하지 마세요. 물은 무작정 많이가 아니라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드세요. 거친 섬유질 대신 미역, 다시마 같은 부드럽고 끈적한 섬유질을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발효된 고추장으로 차가운 장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 넣으세요. 아침 들기름 한 숟갈로 메마른 장에 기름칠을 해주세요. 김치, 된장 같은 발효 음식으로 좋은 균을 꾸준히 심어주세요. 따뜻한 손으로 배를 시계 방향으로 문지르고 아침 식사 후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갑자기 생긴 변비, 피 섞인 변, 가늘어진 변, 체중 감소 같은 위험 신호가 보이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여러분, 변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고 자식들에게 마음의 짐을 지우기도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꾸준히 실천하시면 우리 장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당장 전부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한 잔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부터 뭘 시작하실지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께도 큰 힘이 됩니다. 곁에 계신 가족, 이웃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나눠주세요. 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